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살펴보면 메모리 반도체 쪽은 역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의 75%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국내 시장 점유율은 겨우 3% 수준이니까,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도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키우겠다, 이런 언급을 또 했었죠. 조만간 또 정부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정책을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책주하고 또 기업의 모멘텀하고 두 가지가 다 부각이 되면 시장에서는 또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좀 살펴보죠. 자, 비메모리 반도체 파인드 업체는 DB하이텍이 있습니다. 구동부하이텍인데 시총이 작지 않기 때문에 역시 세력 중에서는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야 되겠죠. 시총이 이제 6,700억대고요. AD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도 흑자 전환을 했고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T콘을 이제 제작하는 회사인데 실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가 LCD 쪽에 지금 워낙 경쟁이 심해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그런 모습인데, 향후 이제 이 IoT 쪽 신규 사업 진출이 실적에서 뭔가 가시권에 들어오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죠. 하나, 지금은 일단 적자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총이 작지 않아요. 2,500억대입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비디오 IP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텔레 칩셋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또 메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일링스, 인터실 등의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세계적인 이제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그런 그 솔루션을 국내에 이제 제공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 여기에 이제 ODM 제품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베트남 공장을 준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적자 전환되어 있지만 베트남 공장 준공 효과를 보는 시점, 그 시점이 되면 아주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점을 잘 파악을 하면서 수급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제품에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또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좋은 분위기를 좀 갖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기기에 적용되는 멀티미디어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데, 역시 자회사로는 칩셋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죠. IA 같은 경우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주로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조금 그 부담스러운 것은 195억 정도 사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아이텍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데요. 상당히 좀 재미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흥미롭습니다. 시총은 이제 803억인데 무려 580억 규모의 사채를 지금 발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 부담도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뭔가 모멘텀이 있지 않나, 이런 세력들의 또 호기심도 가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이텍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역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테스라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서 실적이 이제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도 2,576억 찍었고 신고가 계속 내고 있는 종목이라 신고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데 기술적 부분에서는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주가의 위치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DB 하이텍의 경우 올 초반에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고점을 목표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장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시세를 조금 냈어요. 상당히 좀 가파른 시세를 좀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제 윗골을 달았습니다. 윗골이 단 배경은 지난번에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에 진입을 하니까 뭐 당연히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매물 소화 과정들이 좀 나오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시총이 작지 않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수급이 되는지를 조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흑자 전환하면서 이 오랜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아주 지속적인 추세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면 한 번에 이렇게 신고가 낸 종목은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한 번에 죽는 법이 없습니다. 다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올라올 때도 상승 N자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하락 N자형으로 하락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반등을 주고 하락을 하기 때문에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여기서 또 박스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는 여러분도 관심 갖고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단으로 내려오면 꼬리 달고 반등하고 또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자리까지 돌릴 가능성보다는 이 위에서 일단은 당분간 좀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을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제 외국인이 서로 물량을 이제 줬다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의 주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주로 사는 주체인 거고 개인은 파는 주체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급격하게 물량을 같이 쏟아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량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과정에서 쌍끌이로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재료적 분위기로 따라서 최근에 거래량을 좀 만들면서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래대금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레이딩하기 쉬운 종목은 아니고요. 최근에 신고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인데 사실 같은 신고가래도 뭔가 실적도 수반이 되고 강력한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수급에 의해서만 신고가 내는 것은 조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냥 가면은 가나보다라고 좀 보시고요. 눌림목 나와도 사실은 매매하기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아라페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적이 어느 순간에 턴어라운드 되느냐 이걸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일단은 그런 재료적 요소로 올라가는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가 먼저 이제 떠서 움직였는데요. 자,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와서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역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트레이딩 하기가 좋다는 소리입니다. 자,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급등락에서 이 저가를 깨지 않고 이 9,500원대 위에서 계속 놀면 재료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튀어오를 가능성이 더 많다는 소리입니다.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힘보다는 재료적 측면에서 보는 거죠. 정부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뭔가 정책을 내놓을 거고 거기다가 삼성전자도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가지고 계속 지금 고공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을 삼는 게 낫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자리들이 깨져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관심 갖고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메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같이 엮여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엮여져 있는 것들이 많죠, 메커스는. 그래서 일단은 급등을 하고 나서 또 꼬리를 달았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이제 앞전에 고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꼬리 다는 거죠. 그래서 매물 소화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잘 보시고요. 거래대금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 꼬리에 대한 매물 소화만 잘 할 수 있으면 트레이딩에서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시총도 1000억대 미만이고요. 자, 안암전자가 계속 횡보하면서 별 볼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나빠서 그렇죠. 적자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이제 준공이 됐고요, 공장이. 그래서 그 공장에서 수주받은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 그때는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보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실적 때문에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만 또 이 삼성전자 관련된 재료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한 번씩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만들고 급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좀 보고 여러분들이 수급 들어올 때 빠르게 매매를 하면 되겠죠. 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량 거래 이후에 장대 항목 만들고 이 장대 항목의 추세를 살짝 깰 것 같더니 그대로 이제 유지하면서 또다시 이제 고점 돌파해서 계속 추세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점대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을 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거래량이 좀 마르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마르면 조금만 물량 나와도 한 발에 훅 밀리기 때문에 절대로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되고요. 수급을 좀 체크하면서 다시 거래량이 증폭될 때를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눌림목이 깊어질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전에서도 21 이평선 한번 깨고 나서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1 이평선을 깨고 눌림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종목군들의 그 흐름을 보면 22평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세력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세력들마다 다 특징이 다르니까요.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자, 텔레치스 같은 경우 지금 고점에서 계속 고공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쓴 순간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거래량이 좀 서서 튀어 올라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자, 앞전에 보셨듯이 계속해서 추세 상승해서 올라올 때도 크게 거래량이 없었던 종목이라 매매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를 보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자, IA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적은 종목입니다. 자, 바닥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꿈틀꿈틀 거리는데 대량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는 매매하기가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섹터군에서 움직임의 흐름을 좀 보세요. 자, 아이텍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 사채 물량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물량 동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력들이. 이 최대주주가 이제 그런 물량 동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주가 변경되면서 점상도 이렇게 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힘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재료가 나올 때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움직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원래 이렇게 그 점상간 종목들은 쌍봉을 꺾이면 원래 자리까지 돌아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급등 이후에 저점을 유지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깨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 나오면 또 언제든지 한번 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돼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급성장하면서 바닥권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만 이렇게 또 떨어질 때를 한번 보시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올라올 때 상승현장으로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또 쌍봉 찍고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리고요. 이번에도 또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아주 좀 세력의 특징이 상당히 좀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이 큰 게 아니라 추세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올라갈 때는 쭉 끌어올려고 또 조정받을 때는 아주 깊게 조정받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적이 좋아서 신고가 내가지고 계속해서 추세를 가지고 가지만 이 추세의 눌림목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눌림목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만 좀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원래 지금 잘 가고 있는 이 테스라라든지 이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이 꺾이지 않고 움직일 때 계속해서 박스권을 움직인다든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다른 쪽으로도 계속 매기가 순환하면서 돌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정부 정책에 기업이 화답하면 땡큐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